깨달아졌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왜 누구는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이루는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현실을 내가 창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읽고 따라하다가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 중 대부분의 의식이 결핍 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렇다. 만약 의식이 그림자에 놓인 것을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꺼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무언가의 풍요와 결핍을 함께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식은 그림자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풍요와 결핍을 함께 인식하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정체성은 내 현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커다란 틀이다. 이 틀은 잘못 형성돼 있을 경우 나의 오더를 제한하기도 한다. 나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작은 카페의 오너 바리스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잠재의식에 대한 지식은 지금과 같이 충분하게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도 카페 매출은 상방을 뚫을 수가 없었다. 연 2억 매출이라는 벽이 너무 단단해 보였다. 작은 카페의 오너 바리스타라는 정체성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는 부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10년이라는 시간과 20억 원이라는 부자라기엔 상당히 부족한 재산을 떠올렸다. 지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대단히 커다란 돈으로 느껴졌다. 사실 부의 추월 자선이나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같은 류의 책을 보고 정말 크게 목표를 잡은 것이 3년 안에 20억을 번다였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패트릭 그로브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에서 저널링이라는 기법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저널링이라는 것은 목표를 떠올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설정한 목표는 무려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버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상에서 그는 결국 5천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고 요즘은 2조 원을 벌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큰 깨달음이 지나갔고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저런 큰 금액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답은 없었다였다. 왜 없었을까? 그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정도의 큰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패트릭 그레보의 영상을 보고 난 후 나는 스스로 놀랄 정도의 금액을 정하고 나에게 물어보았다. 어떻게 하면 저 금액을 벌 수 있을까? 그 답을 알려줘. 그러고 나서 나는 4천억을 벌었다. 라는 오더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사실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또한 그 깨달음은 아주 현실적인 방식의 깨달음이었다. 그 당시 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은 일본식 덮밥집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식당을 열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팬데믹은 일식당 상가 임대 계약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쯤 권리금을 주고 그 일식당을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건물주에게 그 말을 전했지만 건물주는 이미 건물이 팔렸다는 대답을 했다. 매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그렇게 계약인
만료되었고 현재 내가 일식당을 하던 자리는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그제서야 나는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사업이 아닌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온라인 사업도 육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힘만 들고 원하는 만큼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 시점에서 만난 것이 패트릭 그레브의 저널링 영상이었다. 이후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매일 저널링을 했다. 공책을 펼쳐놓고 어떻게 하면 거대한 금액을 벌 수 있을지 생각했다. 정말 생각만 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생각을 바꾸자 감정도 변하기 시작했다. 두 개의 극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자 처음에는 너무 멀게 보였던 그 큰 금액이 점점 가까워 보였다. 나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 기자였던 나폴레옹 힐에게 부와 성공에 대해 알려주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그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거울을 보며 나는 언젠가 앤드류 카네기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폴레옹 힐에게 있어 큰 도전이었다. 그는 처음에 거울을 보고 카네기가 제안한 대로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려왔다. 그래도 그는 다음 날 똑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하게 말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폴레옹 힐의 업적은 앤드류 카네기의 업적을 넘어섰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작가이자 강사가 되었다. 나 역시 생각에 푹 잠겨 있다 보니 정말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믿자 여러 가지 현실들이 눈앞에서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널링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강사에게 전화가 왔다. 통화를 하다가 강연 플랫폼인 클래스U에 나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덕분에 온라인 강의를 찍게 되었다. 그렇게 찍은 영상 강의는 9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다. 놀라웠다. 온라인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9천만 원이라는 매출이 날 때까지 내가 강의를 하고 다닌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단 한 번의 촬영을 했을 뿐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의 돈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바뀌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돈이 벌리는 경험을 계속해서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10개월 만에 총 12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내가 정산받은 것만 8억 원이었다. 사실 그 8억 원도 매일매일 결제받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쭉 강의를 하다가 단 하루만 결제를 받았다. 어느 날은 5천만 원이, 어느 날은 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고로 많이 결제된 날은 2억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 바뀐 걸까? 사실 바뀐 것은 오더의 본질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때 나는 한계를 내려놓는 방법을 깨달았다. 나의 한계는 오직 내 안에 존재할 뿐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챕터 1, 2, 3을 통해 오더의 이론과 사례에 대해 다뤄보았다.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다음 챕터에서는 영적 자각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분명 더 재밌어질 거다.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깨달아졌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왜 누구는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이루는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현실을 내가 창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읽고 따라하다가 잘 안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 중 대부분의 의식이 결핍 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렇다. 만약 의식이 그림자에 놓인 것을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꺼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무언가의 풍요와 결핍을 함께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식은 그림자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풍요와 결핍을 함께 인식하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정체성은 내 현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커다란 틀이다. 이 틀은 잘못 형성돼 있을 경우 나의 오더를 제한하기도 한다. 나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작은 카페의 오너 바리스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잠재의식에 대한 지식은 지금과 같이 충분하게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도 카페 매출은 상방을 뚫을 수가 없었다. 연 2억 매출이라는 벽이 너무 단단해 보였다. 작은 카페의 오너 바리스타라는 정체성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는 부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10년이라는 시간과 20억 원이라는 부자라기엔 상당히 부족한 재산을 떠올렸다. 지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대단히 커다란 돈으로 느껴졌다. 사실 부의 추월 자선이나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같은 류의 책을 보고 정말 크게 목표를 잡은 것이 3년 안에 20억을 번다였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패트릭 그로브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에서 저널링이라는 기법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저널링이라는 것은 목표를 떠올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설정한 목표는 무려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버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상에서 그는 결국 5천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고 요즘은 2조 원을 벌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큰 깨달음이 지나갔고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저런 큰 금액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답은 없었다였다. 왜 없었을까? 그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정도의 큰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패트릭 그레보의 영상을 보고 난 후 나는 스스로 놀랄 정도의 금액을 정하고 나에게 물어보았다. 어떻게 하면 저 금액을 벌 수 있을까? 그 답을 알려줘. 그러고 나서 나는 4천억을 벌었다. 라는 오더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사실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또한 그 깨달음은 아주 현실적인 방식의 깨달음이었다. 그 당시 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은 일본식 덮밥집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식당을 열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팬데믹은 일식당 상가 임대 계약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쯤 권리금을 주고 그 일식당을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건물주에게 그 말을 전했지만 건물주는 이미 건물이 팔렸다는 대답을 했다. 매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그렇게 계약인 만료되었고 현재 내가 일식당을 하던 자리는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그제서야 나는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사업이 아닌 온라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온라인 사업도 육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힘만 들고 원하는 만큼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 시점에서 만난 것이 패트릭 그레브의
저널링 영상이었다. 이후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매일 저널링을 했다. 공책을 펼쳐놓고 어떻게 하면 거대한 금액을 벌 수 있을지 생각했다. 정말 생각만 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생각을 바꾸자 감정도 변하기 시작했다. 두 개의 극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자 처음에는 너무 멀게 보였던 그 큰 금액이 점점 가까워 보였다. 나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 기자였던 나폴레옹 힐에게 부와 성공에 대해 알려주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그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거울을 보며 나는 언젠가 앤드루 카네기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폴레옹 힐에게 있어 큰 도전이었다. 그는 처음에 거울을 보고 카네기가 제안한 대로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려왔다. 그래도 그는 다음날 똑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동일하게 말했다. 믿음은 드럼에서 난다.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폴레옹 힐의 업적은 앤드류 카네기의 업적을 넘어섰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작가이자 강사가 되었다. 나 역시 생각에 푹 잠겨 있다 보니 정말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믿자 여러 가지 현실들이 눈앞에서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널링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강사에게 전화가 왔다. 통화를 하다가 강연 플랫폼인 클래스U에 나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덕분에 온라인 강의를 찍게 되었다. 그렇게 찍은 영상 강의는 9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다. 놀라웠다. 온라인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9천만 원이라는 매출이 날 때까지 내가 강의를 하고 다닌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단 한 번의 촬영을 했을 뿐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의 돈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바뀌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돈이 벌리는 경험을 계속해서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10개월 만에 총 12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내가 정산받은 것만 8억 원이었다. 사실 그 8억 원도 매일매일 결제받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쭉 강의를 하다가 단 하루만 결제를 받았다. 어느 날은 5천만 원이, 어느 날은 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고로 많이 결제된 날은 2억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 바뀐 걸까? 사실 바뀐 것은 오더의 본질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때 나는 한계를 내려놓는 방법을 깨달았다. 나의 한계는 오직 내 안에 존재할 뿐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챕터 1, 2, 3을 통해 오더의 이론과 사례에 대해 다뤄보았다.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다음 챕터에서는 영적 자각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분명 더 재밌어질 거다.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